임진수 참고인님. 여기 회의장 안에도 아마 의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최근에 의학 교육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의학 관련된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것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6년제 지금 의대 교육을 5년제로 바꾸는 것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그 강론에 대해서 실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교육부 장관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지껏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여지껏 버텨오다가 의료계와 교육계 나아가 이제 이공계의 미래까지 작사를 내놓고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사실 의대 5년제라는 게 굉장히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데 5년 만에 교육을 하겠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고요. 어떻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하는 정부에서 의료대란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제서야 내놓은 해법이 의대 5년이라는 게 사실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저희 당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도 이 5년제 교육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실리고 있고 오늘 또 교육부 장관이 의료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소통했다고 했는데 바로 반박 성명이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 5년제로 바꾸는 건 불가하다,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인데 마치 이제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5년제로 바꾼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해주시고요. 혹시 방금 그 임진수 참고인이나 안덕선 참고인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조금 기다릴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하신다는 간사님 계셔서 4차 질의 겸 3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선 임진수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메디스태프 사태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본인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제가 그 리스트 명예전당에 2위로 올라와 있고요. 1위는 그 모 의과대학 교재 살인범입니다. 그래서 현 사태 관련해서는 제가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휴, 주위에 아는 전공의 중에 피해자가 또 있습니까? 주변 전공의 또 있고 전임의 선생님들도 있고 몇 분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는 협회 이사로서 전공의 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그 리스트를 작성한 선생님하고는 이 사태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정부가 사실 지금 구속을 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그 리스트를 작성한 선생님하고 저는 결코 나쁜 인연으로 이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진수 참고인이 보시기에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제가 지난 8개월은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2014년, 2020년 의정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와서 정부는 의료개혁에 진심이다 같은 소리를 할 때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정부의 원대한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우리가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라고,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해온 말로는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 카드발 수입해 오겠다, 피나고 열나고 배 아파도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진단까지 내려주고 있는데, 저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은 의사로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모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교육부 장관님이 의사도 국민일 뿐인데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싸움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복지부 장관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건 또 믿고 싶었습니다. 뭔가 어떻게든 좋게 포장해서 그 행간에 담긴 진심을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며칠 뒤에 그 대통령실 장상윤 수석님이 나와서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니들 밖에 나와 있어서 안타까워서 미안하다 한 거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는 많이 체념했습니다. 사실 전공의가 이 꼴을 보고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심지어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는 시도도 자기들 안에서 차단을 하고 있으면서 논의체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직전공의 선생님들은 이 나라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가로 존중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의사로서 살아가는 게 보람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귀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솔직히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라고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는 이제 진정성 있게 의료계하고 대화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 시도를 칼같이 차단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정부 내부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부터 좀 빠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참고인을 저희는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혹시나 또 좀 고민해 보셔 4차 질의 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에,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증인 참고인 원래 2차 질의 때 하는 거라서 조금만 더 계셔 주십시오. 양해 부탁드립니다.